안녕하세요.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4년간 미뤄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다, 심지어 대통령 개인 집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하나의 세금 정책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정의나 리더의 윤리, 그리고 언론의 양심 같은 문제들을 건드리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우리 헌법에 있는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그 오래된 원칙을 과연 2026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죠. 아니, 4년이나 시간을 줬다는데 왜 갑자기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는 최고 82.5%라는 세율 자체가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정상화 수준이 맞나? 아니면 사실상 징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죠.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건 예고된 정상화였다는 거예요. 예고된 정상화요? 네, 1년짜리 조치를 3번이나 연장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총 4년이라는 충분한 퇴로를 열어줬다는 거죠. 이제는 버티면 이긴다는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끊어야 할 때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세율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숨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깎아주던 거요? 맞습니다. 집을 10년, 20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주던 세금 할인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투기는 시간과 상관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물론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분들을 위한 경과 규정도 있어서 폭탄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또 대통령 개인의 집 문제로 번지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은 세금 안 내는 관사에 살면서 왜 본인 집은 안 파느냐, 이런 비판이잖아요. 그 논리야말로 자료에서 지적하는 아주 교묘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프레임의 전환이요? 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업무 수행과 경호를 위한 공공시설이지 개인에게 월세 아끼라고 주는 혜택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공적인 공간이죠. 반면에 개인의 사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이고요. 임기 끝나고 돌아갈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뿌리에는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동 없이 얻은 이익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시각 차이가 깔려 있는 거네요. 여기서 150년 전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헨리 조지의 그 말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땅값을 올려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노역이다. 와... 사회가 함께 만든 가치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토지 불로소득 추정액이 연간 수백조 원인데 환수율은 정말 극히 낮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 이 높은 양도세는 벌을 주는 징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교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세금 문제가 150년 전 경제 철학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이런 깊은 논쟁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해야 할 언론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료는 이 지점에서 언론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던데요. 네, 결국 불로소득의 정당성 문제는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 구도를 짜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자료는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소수 다주택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여기서 맹자의 수호지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걸 AI 시대의 저널리즘과 연결하는 게 참 신선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팩트를 나열할 수는 있어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거나 불의에 분노하는 그런 수호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이나 윤리의식이 없으니까요. 네, 편향된 기사를 학습한 AI는 그 편향을 그냥 무한 증폭시킬 뿐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 시대일수록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도덕적 판단, 다시 말해 인간 알고리즘을 갖춘 기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9일의 양도세 변화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잡한 논쟁 속에서 진실의 균형을 잡아야 할 언론의 책임이 AI 시대에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는 통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는 기자에게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수호지심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과연 기자에게만 해당될까요? AI가 우리 삶 곳곳으로 들어오는 미래에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인간 알고리즘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